안녕하세요. 교환갑옷의 호수입니다. 여러분은 고립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요. 현재 전 개인 가정사로 낯선 곳에서 일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많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유튜브에 친구가 없어도 된다, 외로워도 된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문장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 농사 위주의 생활 등에서 기인한 집단 문화의 부작용들에 의해 지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아도 괜찮으신가요? 홀로서 하는 활동들이 깊고 건강한 만족감을 주고 있나요? 여기서 우린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했는지 어쩔 수 없이 고립되었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자발적 고립은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깊은 교류가 거의 없이 고립된 경우는 신체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고립이 인체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주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진화 역사상 우린 홀로 생존하기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걷는데도 한참이나 걸리죠. 어른이 되었어도 거대한 사냥감을 사냥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선 사회적 관계가 필수적이었어요. 실로 한 사람이 온전히 자라기 위해선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 진화 역사상 거의 대부분 시간은 집단 속에서 생존이 가능했어요. 조상들의 생존 기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무리짓기,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적응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뇌와 육체는 고립된 상태를 비상사태라고 인식합니다. 수렵채집 시절 우리들에게 홀로 남겨진 고립 상황은 정말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우린 물리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상황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도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무리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건 생존에 정말 위험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집단 내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한다면 정신만 다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신체 역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신체가 다칠까요? 고립된 상황이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끼면 인간의 신체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몸엔 생존을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다양하게 적응되어 있어요. 그중 우린 자율신경계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신체의 무의식적 기능 등을 제어하는 신경계의 한 부분입니다. 심장박동, 호흡, 소화 등과 같은 생리적 반응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계는 주로 투쟁도피 반응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신체는 도망치거나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지키기 위한 교감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지속적 스트레스 상황으로 교감신경계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 혈압 상승 누적으로 인한 혈관 질환, 신체 전반의 과민한 염증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는 신체에 큰 무리를 가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휴식 회복 상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가 적거나 편한 환경에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장박동수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소화 기능을 증가시켜 편안한 신체 상황을 유지해줍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사회적 고립감은 우리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고립이 지속된다면 교감신경계가 계속 작동해서 우리 몸에 큰 무리를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의 신체는 위기 신호에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갈등 상황을 과장해 두려워하게 되고 더욱 사람을 안 만나려 하는 부정적 순환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현대사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처럼 빽빽하게 살고 있는 도시 속 여러 사람이 소통하고 부대끼며 살던 시대에서 어느새 서로 너무 무관심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는 혼자 있어도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완벽할 순 없지만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관리해줄 수 있는 정부와 기관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다면 배달음식, 편의점, 인터넷 쇼핑 등으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듯 수많은 콘텐츠, 인플루언서들과 소통까지 가능해졌어요. 사실 우리 신체에는 잘 맞지 않는 신기한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현대 문명과 기술들이 진정 사람들의 물리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해주고 있나요? 발달한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기에 너무나 쉬운 시대지만 상당한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외로움과 관련된 연구와 통계를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의 외로움과 소외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와 통계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과 청년 고립 문제가 심한 편입니다.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 초개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죠. 문명의 다양한 기술들을 잘 활용해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은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이지 않게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들은 앞서 알아본 것처럼 매우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 가득한 현대사회 한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서로 피상적이고 익명적인 존재들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한 인간이란 느낌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람을 사물, 유령처럼 인식하는 것이지요. 아무렇지 않게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도 이러한 경우 중 하나일 수 있어요. 현실에서 고립된 개인이 타인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게 심한 악플을 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로움과 고립이 가득한 세상, 우리에겐 주기적으로 진짜 사람과 대면하고 인간의 온기와 접촉과 정서적 교감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유대가 좀 더 필요해진 시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주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린 지속적으로 균형을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지지 않게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꼭 모든 사람들을 끊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항상 사람들과 있어야만 하지는 않아요. 꼭 극단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이분법적 사고를 좋아합니다. 흑백논리, 영과 일, 선과 악, 네 편 내 편,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이죠. 세상을 쉽게 해석하며 잘 생존하기 위한 기제입니다. 이렇게 퉁치면 세상을 이해하기 정말 쉬워집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흑과 백 사이에는 수많은 단계의 회색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이 회색지대를 인식하는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린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람을 조금 좋아할 수 있고 많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과의 유대가 필요합니다. 양보다 밀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종종 홀로 있음을 즐길 필요도 있어요. 너무 공허하고 외롭다면, 고립되어 있다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우린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 SNS를 통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깊게 연결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사람들에게 치여서 지친다면 홀로 차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동굴 같은 공간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겐 자발적 고립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글쓰기, 운동, 독서, 명상,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연주 등은 홀로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기도 한 활동들이죠. 그리고 다시 집단에 속하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잘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때문에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잘 흘려보내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계속 허비하기보다는요. 그리고 흘려보낼 사람에겐 비난과 저주보단 다른 곳에서 행복하길 바라며 보내주는 노력이 필요한 듯해요. 더하여 이렇듯 인간에게 사회적 유대감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면 아무리 익명이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심한 악플과 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전 얼마 전에 공원에 혼자 운동하러 갔는데요. 저처럼 혼자 운동하는 동성이 보이길래 용기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그리고 자주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되었네요. 각 개인이 조금은 먼저 인사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믿고 등을 기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계속 노력해야겠어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영상 들고 올게요. 진심으로 즐겁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